투자 클럽입니다. HLB. 자, 옵티머스 펀드 관련해서 1심 상방 항소 기사가 좀 나와 있죠. 자, 그리고 계열사에 이제 파나진이 AACC 미들이스트에 참여해서 이 독보적인 암 진단 기술로 좀 주목을 받았다는 어떤 기사입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 관련되는 부분 먼저 좀 살펴봐 드리면요. 이 파나진에 대한 어떤 기사가 나오면서 이제 파나진이 오늘 장중에 이 기사 소식으로 좀 급등을 좀 했죠. 그러다가 이제 오후에 이제 올라갔다가 바로 일단 내려오면서 윗꼬리 흐름들만 좀 나오는 어떤 모습이었는데요. 자, 내용을 살펴보면, 자, 분자 진단 기업, 대표적으로 우리 이제 진단 기업 하면 뭐 시젠이라든지 뭐 젠키리스, 엔젠바이오, 뭐 사이토젠, 지니너스, 클릭 노믹스, 뭐 진시스템 많습니다. 상장사들도. 그 중에서 이제 이 파나진이 아랍에미리트 이제 두바이에서 이제 개최되었던 글로벌 진단 분야 컨퍼런스인 AACC는 이제 미국 그 임상학회입니다. 여기에서 주최하는 이제 AACC 관련되는 컨퍼런스가 있고요. 여기하고 좀 이제 별도로 또 이제 미들리스트 이제 지역에서 이번에 이제 또 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제 그래서 7일부터 이틀간 열렸던 이번 행사에 이 파나진의 어떤 이제 그 플랫폼이 있죠. 이 파나무 타이퍼, 그 다음에 온코텍터, 이 파나리얼 타이퍼, 이 파나미오 이제 그 타이퍼 같은 경우에는 액체 생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암 진단을 하는 이제 분자 진단 이제 플랫폼이고요. 그 다음에 파나리얼 타이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멀티플렉스로 이거 가지고 이제 뭐 에이즈도 뭐 되고 여러 이제 감염 진단 관련되는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 온코텍트는 이제 앞에 온코가 있으니까 여기 이제 항암 라인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의 플랫폼을 가지고서 암이라든지 전염병 관련되는 부분을 하는 것들을 이번 이제 컨퍼런스에서도 또 선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동 쪽에 이제 뭐 사우디라든지 이집트 이런 어떤 국가들의 영업 네트워크를 보유한 현지 이제 유럽 기업들과 해서 파트너십을 구축해서 빠른 시장 진출을 하는 교두부를 마련하고 가장 일단 중요한 게요. 이게 동반 진단. 말이 좀 어렵습니다. 이 컴패니언 다이아노모스틱스라고 해. 그 약자가 이제 그 CDX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이제 오리지널 동반 진단 허가를 받았다. 근데 이 동반 진단이라고 하는 건 특히 이제 항암 라인에서 이 표적 치료제라든지 이 면역관문 억제제 같은 경우에는 반응성이 좀 떨어진다든지, 표적 치료제는 이 암이 이제 유전적 이제 변화가 생겨서 돌연변이가 생겨서 암 표면에는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변형된 이제 단백질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발현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타켓으로 해서 표적 항암제라든지 면역관문 억제제가 개발되기 때문에 이 표지자들을 어떻게 이제 확인하느냐. 그래서 이제 임상의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환자가 효과적인 치료 방법을 이제 선택하기 위해서 특정한 바이오마크가 있느냐 여부를 따져서 그 치료제에 관련되는 부분으로 뭐 임상을 한다든지 치료를 해야 효과가 좋기 때문에 이 동반 진단 관련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한양행의 맥락자 같은 경우에는 EGFR 관련되는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이걸 가지고 이제 이거의 어떤 발현 여부를 따지면서 이제 같이 이제 오리지널 동반 진단 관련되는 허가를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폐암 이제 표적 치료제 류마크라스는 여기가 이제 암젠이 개발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크라스 유전자 관련되는 부분 발현 여부를 따져야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온코텍트가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동반 진단 관련되는 부분들이 특정 의약품과 같이 개발합니다. 근데 뭐 리보세라닌 같은 경우에는
그 배제프 이제 수용체 관련되는 부분에서 티로신키나제 이제 억제제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제 단일 타켓으로 해가지고 그 선택성이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는 어떤 부분의 저분자 함물질 형태인데, 향후에 이제 여러 이제 표적 항암제 관련되는 개발에서 이 파나진과의 어떤 시너지가 뭐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나진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이 PNA 관련되는 부분이 진단뿐만 아니라 이 항암 신약 관련되는 부분에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지금 이제 PNA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게 파나진이니까, 이런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장기적으로 이제 그 인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관련되는 부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옵티머스 관련되는 부분에서 일신 관련해서 상방항소 관련되는 기사가 또 이제 오후에 떴거든요. 이 부분들 저번에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요게 이제 8월 말에 그 HLB가 그 하이 투자 증권 대상으로 해가지고 전체 금액이 이제 2020년 코로나 때 이제 그 옵티머스 스마트 3호에 300억 정도 투자를 했거든요. 예, 투자를 했는데 요게 이제 폐쇄형 펀드다 버리고 해가지고 이제 판매 중단이 들어가서 돈을 뭐 하나도 지금 못 받은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금액 전부를 돌려달라. 그래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이제 제기한 어떤 상태인데, 그래서 이제 서울 남부법인이 9월 달에 이제 이 일부 하이투자증권의 이제 전체가 아니라 일부 관련되는 부분에서 30%죠. 90억 관련되는 부분을 HLB에다가 배상하도록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근데 전체를 이제 돌려달라고 했는데 부분만 이제 인정을 받았고, 하이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배생펀드이기 때문에 판매가 불가능하다 그런 입장인 가운데, 근데 이제 그 문제가 되었던 옵티머스 펀드 같은 경우에는 뭐 쉽게 생각하면 안전한 공공기관에 뭐 이렇게 건설업체들이 이제 사업을 수주하면 그 부분 받는 매출 채권을 해서 그 당시 이제 기준금리보다 조금 더 높은 어떤 그런 형태로 했기 때문에 안전자산 형태로 이제 생각해서 이제 투자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부실 사모 사채를 편입하면서 이제 문제가 불거졌죠. 그래서 선간의 어떤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이런 어떤 취지고, 사실은 이런 이제 문제가 되었던 펀드가 아니라 이제 HLB가 투자했던 것은 뭐 이렇게 다른 어떤 쪽인데, 이제 이 자금들이 이제 그쪽에 이제 돌려막기로 들어갔다. 이렇게 이제 사실 확인이 좀 되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제 양측이 다 이제 항소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항소심 관련되는 변론기일은 아직 미정이니까 이 부분들도 이제 이후에 기사로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300억 관련되는 부분들이 문제가 생기면 진양군 회장이 뭐 사죄를 틀어서라도 이 부분들은 처리하겠다 했던 상황인데, 이제 기사 관련되는 부분 이런 기사가 좀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그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 관련해서 HLB 관련해서 오후에 나왔던 기사인데, 여기서 조금 보셔야 될 부분들이, 본래 이제 그 5월달에 그 NDA 신청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예상보다 한 달 빠르게 지금, 그러니까 7월달에 파일링 관련되는 부분에서 넘어갔던 부분이 한 8월달 정도로 생각했던 부분이 빠르게 이제 7월달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빠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CMC 관련되는 인스펙션 관련되는 부분들도 리보세라님의 이제 그 부분들도 크게 이제 뭐 Q&A라든지 레터 없이 이제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본심사가 생각보다 이제 빠르게 시작되었고, 진행 과정에서도 프로세스가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내년도 이제 포드파 일정에 따라서 5월 16일이 아니라 좀 조기에 될 수 있는 기대감이 뭐 연말이나 내년 초 되면 나올 가능성도 좀 많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포스트 리보세라님 간암 관련되는 부분 이후에도 항서제약이
여러 가지 이제 적응증에 임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 이제 중국에서 3상 단계 적용증이 이제 6개가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결과가 본래는 이제 이상이 어느 정도 좋으면 글로벌 3상을 하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왔는데요. 아무튼 이제 후속 관련된 어떤 기대감들도 계속 이제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스머케가 이제 10일 정도 남았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론서프와 병영 관련되는 1B 이상 관련되는 이제 데이터 발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장암 관련되는 부분들도 작년에 유상증자를 할 때 여기에 상당히 이제 추가 임상 관련되는 부분에서 자금 배정이 이제 되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뭐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어떤 부분이죠. 수급상에서는 오늘 이제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 휴장 이후에 이제 거래해서 이제 주가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계속 이제 좀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자,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틀 정도 이제 한 자리 숫자 비중이었다가 오늘 다시 두 자릿수로 조금 늘어났죠. 그러면서 주가의 어떤 캔들도 조금 이제 아쉬운 원봉 흐름으로 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공매도 잔고는 연일 이제 최대 수준인 860만 주대를 계속 이제 유지를 해주고 있어요. 10월 5일자 기준으로. 자, 그리고 대차거래 관련되는 부분들은 다시 오늘도 보면 체결이 공매도가 훨씬 많은 어떤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수급상의 어떤 흐름들은 좀 좋아질만 하면은 또 이제 대차거래 체결이 또 쌓이면서 공매도 잔고도 좀 늘어나는 흐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측면에서만 보면 아침에는 이제 시장의 분위기들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죠. 예, 그래서 이제 윗꼬리가 좀 나오면서 음봉으로 좀 됐던 부분이 사실 좀 아깝습니다. 한 31,000원 정도가 좀 지지되면서 넘어가야 되는 어떤 시점에서 장중에 29,700원까지 밀렸다가 이 3만원은 좀 깨지진 않았습니다만, 수급상으로는 프로그램은 4연속으로 들어오고 외국계 흐름도 기관들 흐름 좋았습니다만, 오늘은 개인들이 이제 코스닥에서 매도를 좀 하는 뭐 이런 흐름들 속에 HLB도 영향을 좀 받았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5일선 21선을 살짝 좀 이탈하는 흐름에서 거래량은 이제 지난주보다는 살짝 늘었습니다만 크게 증가는 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연봉들을 돌리는 연봉, 조금만 더 올라가면 일봉상의 전환 시그널이 나올 수 있는 부분에서 지금 연봉이 나왔죠. 그래서 이 부분을 돌리는 31,000원대, 32,000원대 어떤 구간의 회복에 대한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자, 이 부분들이 이제 이스라엘과 이제 그 전쟁 관련되는 불확실성으로 조금 이제 꼬여 있는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들이 내일 다시 돌릴 수 있는 어떤 수급의 흐름들로 나오면서 31,000원대, 32,000원대 흐름이 나오는지가 중요하니까 이 부분 좀 참조하시면서 흐름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